안녕하십니까. 리틀 버너쌤 TV의 라일락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춥다가도 오늘 같은 경우는 영상 10도를 넘어갔죠. 정말 겨울인가 싶을 정도로 초겨울 날씨, 겨울에 진입하기 전 날씨라고 해야 되나요? 날씨가 아무튼 정말 따뜻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골프를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주변에서 이제 같이 필드를 나갔다 온 분이나 이제 골프를 같이 치는 분들이 라운딩 나가자고 벌써 이제 2월 1일부터 뭐 나가자 뭐 하자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골프 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항상 갈비뼈 조심하시고 등뼈 조심하시고 척추 허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취미 활동이라고 하는 게 뭐 한두 가지 정도가 있으면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원동력도 되고 나름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일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위한 투자나 내 자신을 위한 취미 그리고 특기 개발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요. 양시장은 코스피는 약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은 강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0.14%로 마감을 하였고 거래대금은 8.6조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200에서 하락폭이 좀 더 컸죠. 아무래도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면 되고 주 거래가 코스피 200 종목에서 6.5조가 터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강보합권 0 플러스 0.41%를 마감을 했고 거래대금이 6.3조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코스닥 150 종목에서 큰 상승폭이 나왔죠. 오늘은 2차 전지가 강한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반대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코덱스 레버리지죠. 레버리지 같은 경우가 0.33%가 하락했다라고 하는 거는 종합 주가 지수보다 코덱스 레버리지가 좀 더 하락폭이 컸다. 보통 레버리지는 두 배를 말하는데 마이너스 0.28%가 돼야 되는데 0.05 근사치지만 그래도 대형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다.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받았죠. 하지만 LG에너지 솔루션, 시총 3위인 LG에너지 솔루션이 5.7%가량 상승 마감해주면서 시장 하락의 폭을 좀 막아주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뭐 외국인이 여전히 줄기차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4,162억을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는 오늘 순매수가 4일 만인가요? 3일 만인가요? 들어온 것 같습니다. 624억 순매수 중에 금융투자가 대부분 들어온 게 좀 아쉽긴 한데 금융투자가 404억 그리고 연기금이 735억 들어왔고요. 투신이 230억가량 매도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기관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개인이 여전히 매수를 크게 해주면서 2,766억의 순매수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인이 순매수를 가장 했고요. 외국인은 줄기차게 코스닥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오늘 기관이랑 외국인이 양매도 시장이네요. 기관에서 117억 매도를 했고 그 와중에 금융투자가 대부분 매도를 하면서 연기금은 계속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계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 수급이 매일같이 이렇게 봐 뭐하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매일같이 보다 보면은 이례적인 수급이 들어왔네 아니면은 개인이 대량을 매도하고 외국인이 강한 수급이 들어왔네요. 근래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온 적이 없었죠. 만약에 시장이 바닥권에서 외국인의 거래대금 그리고 순매수량이 상당수 이례적인 뭐 1조 이상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이 잡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볼까요? 코스피 시장이 지금 62평 위에서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62평 위에서 잘 서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량이 줄어들고 들어와줄 때 확실하게 들어와주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연기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5일선 위에 아직 11선과 21선은 올라오지 골든을 내지 못했지만 62평 위에 단기 평이 62평을 뚫어내면서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
거래가 평상시보다 많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평상시 거래량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모습이라 보일 수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더 좋은 모습입니다. 계속 지금 고점에서 저항받는 부분을 5일선 위에서 서주면서 나 좀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뚫을 거야 라고 얘기하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수 차트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차트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먹힐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시장 차트를 볼 때는 기술적 분석을 뭐 그렇게 엄청나게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은 여기 저점부터 블랙 먼데이 찍은 이 저점부터 그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곳은 저항이겠죠. 여기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앞선 녹화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있는 곳을 한 방에 뚫어낼 수도 있겠지만 미장의 조정에 따라서 조정을 받았다가 저점으로 상향시켜주는 이 추세에 따라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당연히 이제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개인이 대량으로 받아주었고, 그리고 연기금이랑 일부 투신에서 그리고 금융투자에서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준 모습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이 오늘 거래대금 상위 3위를 기록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는데 오늘 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선 전력주들이 진짜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바닥부터 2300%, 2400%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여기에서 나 고점이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장대 음봉과 고가를 플러스 4.43% 찍고 종가가 마이너스 7.89예요. 마이너스 8.61까지 했다가 지금 시간에서는 약 반등했는데 전력 전선주들이 이대로 끝났을까?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은 AI와 AI 반도체, 로봇에 들어가는데 전력 소모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됐던 LA 화재 있죠. 거기에서 이제 전선 전력 복구 이런 쪽으로도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고 그리고 실적도 실제로 잘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조정 받을 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좋은 봉은 아니다. 왜냐면은 상승했다가 기술적 분석을 무너뜨리면서 이 추세에 대한 부분까지 무너뜨리진 않았지만 분차트를 보게 되면은 거래가 실적 발표하면서 엄청 쏟아졌거든요. 이 호재에 대한 뉴스가 뭐였냐면은 현대일렉트릭 영업이익 1조 넘본다. 작년 영업이익이 6,690억인데 전년비 112.2% 높다. AI 호황이다. 라고 했는데 내리 꼽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차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올라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선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112%의 영업이익 상승이 엄청난 상승이죠. 그렇다 보니까 장대 양봉을 이렇게 뽑아도 문제가 없을 텐데 전력전선 설비 관련주들이 모두 급등을 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상승해주는 모습이지만 이 현대일렉트릭은 무너뜨리지도 않고 계속 줄기차게 정배를 만들면서 상승을 해온 종목이다 보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과 그리고 그거에 매도의 매도를 부르는 투매 현상이 오늘 나왔다. 거래가 상당히 터졌다. 거래 대금이 오늘 3,700억 정도 터졌죠. 그렇다 보니까 안 좋은 일봉이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월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RSI가 과매수권에 진입한 게 지금 23년도에 진입했다가 지금 24년도, 25년도까지 이 RSI 과매수권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표시한 적이 있네요.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200% 올랐는데 여기에서 더 올랐어요. 200%가량이 더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월봉의 RSI가 이렇게 음봉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RSI 꺾인다라고 하면은 뭐 좀 안 좋은 부분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따라오는 장기적으로 추세를 봤을 때 이 전력에 대한 수요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아직 전력설 비중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파동이 남았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한들 한 방에 이렇게 죽고 안 내려갑니다.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주도주 성격의 섹터는 이렇게 한 방에 죽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내려왔다가 다시 62평을 돌려주면서 세워주는 모습. 거기에서 이 고점을 넘겨줄 거냐, 아니면은 쌍 고점을 만들어주고 내려올 거냐. 그러면은 이 변곡이 발생한 이 부분은 절대로 깨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예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볼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보게 되면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도 정배를 정말 오래 만들었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이걸 만들어내고 쭉 내려왔어요. 추세적인 부분을 깨고 반등했다가 이 부분 당연히 저항이죠. 이 부분은 당연히 저항인데 이 저항에서 여기도 저항했고 추세적인 하락을 좀 만들어준 곳, 여기에서 거래에 대한 장대 양봉이 들어오면서 유시평을 돌파해줬고, 그 다음에 올라올 수 없는 자리에서 올라와 주었다가 조정 받는 듯 하더니 뚫어 올려주고 정고점을 위협하다가 다시 올려주고, 여기 변곡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 변곡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부분이거든요. 돌려주었던 이 부분 안 깨고, 죄송합니다, 안 깨고 그대로 올려주는 모습, 이렇게 상승했거든요. 아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떤가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여기 있는 고점에서 고점 두들기고 추세에 대한 오버슈팅 살짝 나와준 다음에 여기 추세를 깨고 내려왔는데 여기를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 추세를 깬 부분을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서 돌파해주는 듯 하다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조정을 받을 때 여기 있는 이 저점을, 이 변곡점을 절대로 깨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쉽게 깨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모멘텀이 상당수가 있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수혜,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국가 간의 전쟁이나 방산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쉽게 여기를 깨고 막 내려오지는 못할 거다. 다만 여기 있는 신고가도 뚫어내기는 쉽지 않을 거다.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오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현대일렉트릭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 가지고 그게 선반영이 됐다라는 식으로 내리꽂은 것처럼 오늘 전력 설비주들이 다 안 좋았습니다. 전력 설비주 뭐 세명전기부터 해가지고 재룡산업 큰 상승 만들었다가 지금 반등이죠. 반등해서 여기에 돌려줄 거냐 이거죠. 돌려줄 거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돌려줄 거냐. 돌려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높다라고 보겠지만, 이 돌려준 저점, 골드를 만들어준 이곳, 이 갭자리, 그리고 이 저점, 이런 것들은 절대로 훼손하면은 안 되겠죠. 이런데 훼손하고 내려오면은 전력설비주는 아무리 강한 테마와 아무리 강한 뉴스를 지녔다고 하더라도 차트가 망가지면은 그거를 뚫고 가는 게 정말로 쉽지 않다. 왜냐면은 이미 선 반영을 해가지고 올라왔다 라고 해석을 해봐야겠죠. 뭐 대원수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일일렉트릭, 뭐 재룡전기, 제일일렉트릭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네요. 쌍곡까지 찍어주고 조정받는 모습. 그리고 LS일렉트릭, 머스크 XAI 관련해가지고 급등을 했다가 오늘 거래가 조금 실리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분자트를 보게 되면 같이 무너졌죠. 실적 발표를 했을 때 현대일렉트릭이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뭐 산일전기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무너졌죠.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진짜 실적이 엄청난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2150억, 3174억 컨센서스고요. 그리고 만원짜리 주식인데 자그마치 ROE가 35%, 23년도에 46%, 뭐 30%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72,300원인데 좀 비싸다는 얘기죠. 고평가가 되었다는 얘기고, 상승지 얼마 안 된 다음에 펌핑을 주면서 테마와 섹터에 같이 묶여가지고 추세를 그리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깨지면 안 되겠다.
22평을 밟아주고 여기 있는 저점 돌려준 부분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으나 이 양봉의 시가도 깨면 피곤하겠죠. 여기 있는 부분을 깨고 내려가면은 다소 불편한 차트가 될 수 있겠다. 다만 한 가지 희망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내려올 때 거래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물론 적은 거래량은 아닙니다. 뭐요 정도로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차트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거래량이 조금 많이 발생하긴 했으나 이 하락의 추세를 깨는 정도의 거래량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겠고요. 자동차 섹터와 방산주도 시장의 하락에 동참을 하였고 그나마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LG 화학 등 시총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2차전지 섹터의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시장이 하락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LG엔솔 보겠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도 엄청난 상승을 했다가 나 대장이야 세계 1등이야 하면서 고점을 정말 여러 번 두들겼어요. 고점을 저항받으면서 저점을 이렇게 올려줬죠. 여기에서 깼으면 안 됐거든요. 이 추세에 대한 이게 상승 삼각수렴 패턴이라고 저도 배운 기법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했다가 이 부분에서 또 빵 쳐였어야 되는데 여기 추세를 깨고 내려오면서 올라오면 저항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을 깨면 안 됐는데 다중바닥을 그렸던 곳을 깨니까 그냥 급락해주는 모습. 요거 상당히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숙지해 두시면 정말 좋을 거고 적어도 내가 손절을 꼭 해야 되는 자리는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상승할 것 같은데 매수한 사람들은 이 자리가 깨게 되면은 꼭 나와야 되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자리죠. 추세에 대한 상승 삼각수렴을 만들었고 이렇게 저점을 높여주면서 올렸는데 여기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음봉이 발생했을 때는 강하게 손절을 하거나 수익 중이신 분을 대응을 해야 된다. 여기 보게 되면은 내려올 때 거래가 상당하죠. 이것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이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요때 미리 알아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습은 어떤가요? 이 추세에 대한 깬 부분, 저항 부분을 계속 부딪히면서 정배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기에서도 추세에 대한 깬 부분이기 때문에 저항, 지금도 저항권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 강력한 저항대거든요. 강력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저항대를 이 고점이죠. 이 고점을 깨고 뚫고 62평 위에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승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 라고 보이는 차트입니다. 일단 여기 저가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62평이나 장기평 다 저항대니까 매도를 해나가는 관점이고 저라면은 여기에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선물 매도로 대응을 해볼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차트죠. 진짜 정말 아쉬운 차트고 지금 코로나 저점까지 내려왔어요. LG에너지솔루션은 분사를 하면서 많이 힘이 빠진 듯한 차트의 모습이죠. 지금 버럭라인 볼배 하단까지 계속 두들기로 이런 차트가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보통 버럭라인의 볼배 하단을 깨고 내려오면은 이렇게 강한 반등을 보통 줍니다. 강한 반등을 주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버럭라인 볼배 하나 깼다가 반등했다가 다중바닥 형성했던 곳을 또 깼어요. 여기도 단테스나 또 깼거든요. 저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는 코로나 되기 전까지 내려왔네. 지금 엄청 대박 기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금 과매도권에 봉착해 있고 위차트상 정말 낮은 가격대 거의 이 종목의 대바닥권에 형성이 되어 있지만 LG엔솔이 분사했잖아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3위인 LG엔솔을 저는 분사했기 때문에 만약에 LG엔솔을 이 LG화학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쯤은 여기 위에 지금 우리나라 시총 3위가 뭡니까? SK하이닉스를 앞질렀을 수도 있고요. 엄청난 상승을 더 보여줄 수 있었겠죠. 하지만 LG화학이
이제 물적 분할을 진행하면서 에이젠스로 분산했기 때문에 이 차트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 독자적인 사업이나 LG 화학만의 무기가 생긴다라고 하면 모를까? 이런 차트는 당장에도 쳐다보지 않아야 될 차트입니다. 삼성 SDI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내고 정말 엄청나게 큰 파동을 만들어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추세에 대한 부분, 이 추세에 대한 부분을 깼을 때 여기에서는 나왔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하락을 다 맞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여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자그마치 64%,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입니다. 보유하고 있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저라면은 삼성 SDI를 절대로 매수할 것 같진 않다. 다 죽어가는 차트다.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언제만 매수해라? 하방격이 존재했을 때만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요 정도로 해가지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차전지가 오늘 시장의 하락을 조금 막아주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차트가 좀 더 이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했고 연기금과 개인이 조금 받아주면서 시장의 하락을 조금 막아줬는데 오늘 2차전지가 상승을 해주면서 그나마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랑 2차전지 소재주 그리고 무엇보다 알테오젠이 재료와 뉴스 뭐 6개 뭐 파이프라인을 또 기술 수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알테오젠도 유시 2평의 저항을 받으면서 오늘 살짝 내려와준 모습 이런 모습이거든요.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상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시 2평을 뚫어서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고 이 고점을 넘겼을 때 저는 매수를 해보겠다.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제가 제약바이오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모르죠.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다시는 이 고점에 대한 부분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다 보니까 저는 돌려주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제약바이오스터 여전히 살아있고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ABL바이오도 마찬가지고 HLB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전부 다 지금 살아있거든요. 삼천낭제약도 마찬가지, 클래시스 마찬가지고요. 안 죽었습니다. 뭐 휴젤 조금 숫자가 불편하네요. 추세를 깬 이렇게 긴 추세를 깬 부분은 무조건 저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라. 뭐 파마리서치 뭐 이런 종목들 오늘 강한 조정을 받았는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추가적인 파동이 더 나올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반도체가 오랜만에 상한가로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관련돼서 다른 종목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팹리스 쪽이 좀 괜찮았죠. 뭐 코리아 서키트 뭐 그냥 반등 그리고 대덕전자 팹리스 관련 종목이고요. 태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BH 이런 종목은 뭐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있긴 한데 이런 종목들이 좀 괜찮았고요. 물론 이제 필라델피아 지수 반도체에 강한 영향이 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인텔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설이 돌면서 반도체 쪽에 살짝 관련주들이 훈풍을 본 게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선별적인 상승과 하락 알테오젠, 리아켄바이오, 에이벨바이오 봐드렸고요. 그리고 엔터주들이 장 초반에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락했거든요. 보시죠. 엔터주들 SM 장 초반에 조금 하락해주는 것 같더니 상승해주는 것 같더니 내리 꼽아주는 모습 그리고 JYP 엔터 장중에 여기 고점 찍고 저항 받고 하락해주는 모습 1차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한방에 못 뚫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뚫고 가더라도 조정을 받고 저점 높이면서 유시2평 깨주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고점에 저항을 받고 내려와주는 모습입니다. 이장의 조정이 나오면은 좀 더 조정을 받겠죠. 그리고 YG엔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과매수권 찍고 유시입현 살짝 닿았다가 반등을 했는데 여기에서 한 방에 빵빵 치고 올라가기에는 앞에 있는 저항대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진성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선 그어보게 되면 저항대죠. 저항권 부분입니다. 저항권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찌르고 두 번만으로는 이 급한 상승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거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뭐 재료나 뉴스는 얼마든지 나오고 있죠. 신규 아이돌이 뭐 돌풍을 할 거다. 뭐 사상 최고치의 뭐 빌보드가 뭐 1위다. 이런 것들은 크게 참고는 하되 이 종목에 대한 부분 참고를 하되 저는 차트가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아이돌들이 성공을 해가지고 떼돈을 벌었으면은 이런 데 돌려줬어야죠. 추세를 끊고 오버슈팅 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해주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돌려줬어야죠 이렇게. 근데 여기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하면 저항, 반등하면 저항 쭉 하락했다가 이제 막 바닥에서 꽤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Y젠터 같은 경우도 70%, JYP 같은 경우는 80%, LSM 같은 경우는 60%. 하이브도 보겠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도 엔터주 중에 가장 강한 종목인데 그래도 40% 올라와줬네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더 좋은 모습, 여기에서 이 고점을 넘겨주면서 안착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바로 뚫고 가지는 못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은 보자, 양자암호스타 같은 경우 변동성이 매우 크고요. 미장의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상승 마감을 하면은 우리나라 종목들도 갭을 떴다가 길게 윗골을 달거나 음봉으로 전환하면서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만의 기법으로 접근하면은 승률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미장의 양자 컴퓨팅 종목에 따라서 급등락을 반복하니 보유하고 있다면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저라면은 신규로 진입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상승이나 하락하는 섹터는 없었고요. 개별 이슈나 개별 종목 장세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은 주도했던 섹터들은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알테오젠 정도의 상승, 제주반도체 말씀을 드렸고요. 일론 머스크가 인텔 인수 가능성 소식에 미국 필라델피아 지수 반도체 급등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있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오늘 재료가 있었는데 2차전지 TF를 구성해서 2차전지를 우리나라의 기술이니까 좋은 기술이니까 부양을 해보겠다. 뭐 예산을 편성을 해서 2차전지를 좀 밀어주겠다.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다 죽고 사람들 다 망가지니까 이제 와가지고 뭐 저가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데서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데서 뭐 지원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미국에서 IRA 법안 뭐 해도 우리나라가 버텨주겠다, 뭐 이런 좋은 재료들을 얘기를 해줬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너무 대주주 위주고 위에서 다 해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힘들다. 미국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고요. 오늘 상한가 좀 간 종목들 잠깐 체크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 엄청난 상승을 했던 종목이죠. 정말 정배열을 정말 오랜 기간 만들었던 종목이에요. 정배열을 여기서부터 진짜 꾸준하게 만들었던 종목인데 뭐 시장의 하락에 의해서 잠깐 이런 긴 시간 횡보는 있었지만 뚫어주면서 거래까지 태워줬다가 요 근래 이례적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들어왔다가 반등하는 저항 받고 쭉 빠졌죠. 근데 오늘 뇌수술용 의료 로봇 미국 FDA 인허가 획득을 하면서 강하게 장기평을 뚫어주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거라고 보시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상승했다가 반등 파동에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여기를 살려줬어야 되거든요. 돌려주고 더 가져줬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추세에 대한 부분을 깨고 뭐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쭉 내려오긴 했지만 이 상한가 한 방에 나왔다라고 해서 여기서 점상을 가고 추가적인 급등을 해가지고 고점을 넘어서 쭉쭉쭉 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고 외봉으로 쭉 빠져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지만 신규 접근을 해가지고 이 하락하는 공에 대한 부분을 맞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여지고요. DH 오토웨어 보게 되면은 기업 개판이죠.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이런 거 상한가 갖다 해가지고 좋아하실 것도 없고 접근해가지고 수익 나야지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재료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 SDV 핵심 부품 개발 성공 소식의 상한가를 갔죠. 기업을 보게 되면은 개판이죠. 발전 가능성이 많이 없는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은 보지 마셔라. 상한가 같다고 부러워도 하지 마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선 엔지니어링 23.11%, 한선 엔지니어링 볼까요? 신규 상장이 얼마 안 된 종목이고, 요거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뭐 재건 이슈나 뭐 기자재, 건설 이쪽 섹터기 때문에 볼까요? 기계 왔죠. 그리고 한국 선재가 대주주고, 뭐 여러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석유화학 다양한 산업에 들어가는 기기나 부품들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상승을 만들어 주었다가 상장하고서 외봉으로 쭉 빠졌다가 반등했던 여기 저항이고요. 그리고 반등했던 부분이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이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강한 거래 수급이 들어오면서 뚫어주고 매물대 흡수해주는 뻥은봉 만들어 준 다음에 상승해줬다가 여기에서 저항받고 파동을 그리다가 저점을 높여주는 테스나 여기에서 추세를 깨주면서 올라왔을 때 저항, 이 부분 반등했던 저점을 깼기 때문에 저항, 여기도 저항, 여기도 저항인데 오늘 거래량과 장대 양봉으로 1차적인 저항은 뚫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거래가 세워진 이 진성 매물대를 파동이 그려지고 깼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거나 점상이 나오거나 이것도 상당히 어렵겠다. 가더라도 여기에서 이 캔들에 대한 부분, 이 거래에 대한 부분, 매물 소화를 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거다. 상승하더라도 얘기입니다. 무조건 오를 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차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 뭐 지금 버럭 라인이 제 스승님 라인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좀 접근하기에는 조심스럽다. 만약에 하방인격으로 매매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여기에서 62평 하방인격으로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37%까지 내려왔네요. 충분히 2차까지 매수가 됐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62평 오늘자 뚫었을 때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장기평 뚫는 것까지 거래가 좀 터지는 것까지 평균단가 지켜가면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었겠네요. 22평에서는 살짝 좀 아쉽겠죠. 22평이 내려오면서 만난 거기 때문에 살짝 수익 실현하기는 아쉽다. 다만 다행인 거는 여기에서 22평 횡보하는 공을 계속 지지해주고 앞에 있는 저항권을 매물 소화하면서 강한 거래량과 수급으로 뚫어주는 모습. 일단 좋은 모습이나 앞에 있는 매물대가 너무 많다. 뚫어주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라는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비보존 제약 한번 볼까요? 비마약성 진통제. 트럼프와 시진핑이 통화 내용으로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뭐 펜타닐이죠. 펜타닐 없는 비보존을 달렸다. 비마약성 진통제 갖고 있는 비보존 제약이 이슈를 받았습니다. 뭐 저라면은 일단 매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워낙 등락폭이 심하고 뭐 매집이 되었다라고 보기에도 살짝은 어려운 그런 부분의 종목이긴 한데, 여기에서 매집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털어먹는 파동이죠. 이 거래량 털어먹는 파동입니다. 월차트를 보게 되면 이거를 털어먹는 파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반등하는 파동으로 봐야 된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뚫어내면서 신고가를 내려가기에는 살짝 불편한 차트의 모습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불편해 보입니다. 상당히. 왜냐면은 보통 매집이 된 종목들은 추세를 잘 훼손하지 않거든요. 물론 추세를 회복했다가 깼다가도 회복할 때 금방 회복합니다. 이렇게 시장과 상관없이. 물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추세를 깨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물론 시장보다는 강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시장과 상관없이 그냥 나홀로 마이웨이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거는 좀 불편하겠다. 이거는 반등하는 파동으로 털어먹는 세력이 여기에 아직 갖고 있는 물량을 털어먹는 파동 정도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큐렉소 연이어 좋았고요. 큐렉소 같은 경우도 요즘에 주가가 상당히 좋은데, 기업은 먼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좋진 않습니다. 네, 좋진 않죠. 뭐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영업이익도 뭐 들쑥날쑥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ROE도 마이너스권이 접근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많이 해먹은 차트예요. 고점에서 거래까지 터졌고요. 반등하는 부분에서 이 변곡을 깼기 때문에 여기도 저항인데 저항 받았다가 뚫는 듯 했는데 여기 다시 깼어요. 다시 깼기 때문에 다시 저항인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는 모습. 이런 차트는 아쉽지만 상승하는 거에 대한 부분, 상무 살걸 이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LS 일렉트릭은 조정을 받았지만 LS 네트워크스는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길게 윗꼬리를 달았지만 여기 앞에 있는 매물대 때문에 그렇겠죠. 이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매집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이게 여기서 매집을 했을까요? 여기서 매집을 했을까요? 여기에서 매집한 물량을 여기에서 털어먹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매집을 했고 상승을 막 점상까지 만들어 가면서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파동이 엄청 심했습니다. 틈만 나면 상한가, 틈만 나면 상한가, 점상 두 번, 상한가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만든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세력이 파동을 태우면서 반등하는 파동에 거래까지 터졌습니다. 이게 이례적인 거래량일까요? 이례적인 거래량이네요. 반등하는 파동에 거래까지 터뜨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부분, 이 부분 저항입니다. 저항이죠. 여기 부분 다 저항대예요. 저항대이기 때문에 다소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불편할 수 있겠다. 물론 재료와 이슈에 의해 상승했다가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먹으려고 이 리스크한 종목에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은 뭐 요목만 봐도 세력이 해먹고 나간 차트구나. 제가 기준을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요 봉만 봐도 세력의 이탈이 있었구나. 요 봉만 봐도 세력의 이탈이 있었구나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노을 같은 경우도 요 근래 주가가 좀 좋은 편인데,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례적인 거래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상승을 하면서 여기에서 매집했던 거래를 털어먹고 반등하는 파동에 여기 변곡점을 깼기 때문에 다 저항대예요. 그거 보면 참 신기하죠. 다 저항대입니다. 저항. 근데 노을 같은 경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저점을 찍고 저점을 높여주면서 매물대에 대한 소화를 해주면서 상승 삼각수렴을 패턴을 만들고 있어요. 만약에 앞서 봤던 것처럼 여기를 깨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LG 엔솔이나 뭐 다른 부분들처럼. 하지만 저가권에서 상승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이 올라오면 무조건 저항이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볼 수 있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커미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한커미드가 11.15%로 상승 마감했는데 뭐 어려운 종목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뭐
보겠습니다. 체크를 해야 될 종목일 것 같긴 하네요. 체크를 해야 될 종목일 것 같고, 음, 엄청나게 상승을 만들어 줬다가 21년도에 고점을 찍어주고 반등하는 파동에서 거래가 좀 들어왔고요. 120% 만들어주고 버럭라인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테스나 여기에 저항이 걸려오면서 여기 있는 저점에 대한 부분을 깼는데 다시 돌려주면서 다시 거래가 들어와줬고, 그리고 저점을 깨는 테스나 저항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모습, 이런 차트들은 좀 유심 있게 봐야 됩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재료나 이슈에 따라서 여기에서 쌍봉을 찍어주러 막 이렇게 끼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정상적인 차트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기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게 1년이든 1년 반이든 2년이든 기어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커미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많이 해먹었던 차트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다수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이 바닥권에 터졌기 때문에 좀 더 유심히 볼 필요는 있겠다. 한커미드는 저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종목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특이 종목들이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오늘 엔젤 로보틱스 시장보다 강했고요. 그리고 유진 로봇 시장보다 강했고, 저항권에 봉착해서 두들겨주는 모습, 저가권에서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조금 들어와주고 있네요. 그리고 로보스타 오늘 LG 계열 쪽 로봇주들이 좀 더 강했는데 저항권에 봉착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에 따라서 대장주인 그 로보티즈죠. 로보티즈에 따라서 향방이 엇갈리겠다. 로보티즈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겠죠. 왜냐면은 여기에서 이 부분을 돌파해주고 굳혔기 때문에 조정이 이쁘게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지금 신고가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급격하게 올라온 종목이다 보니 조정을 일부 받을 수는 있겠지만, 로봇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25년에 로봇주들 되게 괜찮을 거라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너나 할 거 없이 튀어 올라올 때 그때 분할 매도하면서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은 좀 더 가져가보고, 신고가보다 좀 약한 종목, 다른 같은 섹터지만 좀 약한 종목, 로봇들도 서비스 로봇, 산업 협동 로봇, 감속기 부품, 휴머노이드, 기타 잡 로봇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차트를 한 번씩 쭉 돌려보시면서 어떤 종목들을 내가 매매했을 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장이 휴장입니다. 휴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내일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상승을 만들어줄지 좀 궁금하긴 한데, 잠 편안하게 주무시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버럭쌤TV 유튜브 채널 제 스승님 채널이고요. 거기에서 제자로 3년 이상 지금 배우고 있는 라일락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전혀 없는 것 같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 메타인지 하면서 연습해보면서 주된 종목, 시장 브리핑, 차트 공부해보면서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그런 자리니까,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귀엽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시간이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저도 취침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